지금 뭐 이런 유통을 지금 하고 계시고, 월 1,000만 원이요? 순이익 월 1,000만 원이요? 네.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놀라는 것도 아닌데, 조건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1,000만 원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어떤 여러 가지가 겹쳐야 되는데, 네.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사실 스크립트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답변으로 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제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중간에 뭐 1대1 강의나 또는 다대1 강의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지금은 질문을 많이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질문 많이 해주셔도 되고요. 중간중간 네, 궁금하신 거는 끊고 예,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음, 네, 저는 지금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유통 강의잖아요. 유통을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유통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네. 요거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화장품 판매하신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 대표님이 제품은 정말 1억 원어치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유통,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재고가 넘쳐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혹시 유통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또 이제 유통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통은 물건의 흐름. 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유통은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건의 흐름, 네, 흐름인데 이제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가 이제 저는 유통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물건의 흐름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 싸게 어디서 사오냐, 언제 사오냐, 그다음에 뭘 사오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싸게 사는 거, 그다음에 사는 거가 이제 이거를 현금으로 사느냐, 카드로 사느냐, 또는 어음으로 사느냐가 있고요. 비싸게 팔려면 제품의 브랜딩이 있어야 되거나, 또는 제품이 나밖에 안 팔거나, 또는 어떤 그 특성이 명백하게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팔기는 어떤 플랫폼, 그다음에 누구에게, 그다음에 광고를 어떻게, 그리고 CS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부라고 하셨으니까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유통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하실 거예요. 혹시 쿠팡 분명히 쓰실 건데, 쿠팡이나 스토어 또는 이제 실제 장을 보실 건데, 항상 하는 것이 이게 싼가? 그 다음에 이게 나에게 필요한가로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이제 앞으로 물건 소싱할 때 적용시키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에서 했을 때 싸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가 동남아 다낭 같은 데 가면은 한국에서 못 먹던 가재나 개울이나 엄청 먹잖아요. 싸니까. 그거랑 똑같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산품, 그다음에 농수산물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팔만하게. 반도체나 전쟁 장비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품은 중국에서 만들고요. 농수산물은 한국에서 만듭니다. 그럼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다 팔 거냐, 미국에다 팔 거냐, 다른 나라에 팔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농수산물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한국에 팔 거냐, 미국에 팔 거냐, 다른 나라에 팔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 중에 유통이나 위탁 또는 사입, 이거 하나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탁은 해보셨구나. 쿠팡에서 예를 들면 뭐
그 남의 브랜드를 가져다가 이제 온라인에 올려서 팔았는데 혹시 월 매출은 얼마 정도 나셨을까요? 예. 위탁을 해보셨다는 분이 있으셔서 네. 위탁의 목표를 이제 월 250 정도 순수익을 생각하셨죠. 위탁의 목표는 10%로 보면 되거든요. 그럼 2,500 정도가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어, 계속 매출이 나와야죠. 예. 매출이 근데 2,500 나오려면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자동화 프로그램을 올리고 또 그거를 수정하고 발주 넣고 발주 안 되면 다시 또 클레임 걸고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순이익이 250에서 300 정도였다면은 매출이 2,500 이상은 찍혔겠네요. 그죠? 계속 갔나요, 이게? 그쵸. 순이익이 3개월 나오시고 그다음에 빼앗겼다. 예, 라고 하네요.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위탁의 끝은 배신이다. 예. 요렇게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이 제조사의 배신이죠. 예. 왜냐하면 제조사분들이 처음에는 본인이 못 파니까 정말 좋은 조건으로 줘요. 그러다가 좀 팔리면 이거 내가 못 팔았던 게 아니고 이거 원래 팔릴 만한 건데 제가 그냥 가져가서 판 거네라고 오해를 하시면서 잘라내죠. 그리고 본인들 내부의 마케팅 팀을 꾸린다든지 이제 딴 사람한테 준다든지 더 좋은 자기한테 좋은 조건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쫓겨나죠. 근데 뭐 지금 들어오신 이 대표님도 쫓겨났을 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남의 걸 팔고 있었고 그리고 팔았을 때 그 남이라고 생각한 그분이 이제 그 뺏어 간다고 해도 내가 내 브랜드도 아니고 내가 사입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쫓겨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수진님한테는 가장 크게 남은 건 아마 그 유통에 대한 경험, 유통 경험,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이 흐름, 그다음에 이런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또 유통을 하실 건데 그러면 이제 다시는 위탁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더라도 빼앗길 위탁을 해서는 안 되죠. 어,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강의 브랜딩, 그다음에 사입 이런 거를 아마 들으러 오셨을 텐데 맞나요? 네, 네, 맞으면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판매의 장점은 자본금이 없고, 그다음에 그냥 내 노가다가 거의 다죠. 단점은 잘 되면 빼앗긴다. 그렇죠? 사입은 뭔지 아실 거예요. 사입은 이제 내가 물건을 사서 브랜드를 바꾸거나 OEM을 하거나 ODM을 하거나를 사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장점은 어, 내 아이템이죠. 근데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재고가 많죠. 이 두 개에 대한 극복이 사실은 너무 커서 많이들 못 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사입을 많이 해봤는데 사입을 하면서 느낀 거는 1,000만 원 정도 사입을 해야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지 1,000만 원 이하로 사입을 한다? 그러면은 좀 진지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자본금이 대략 얼마 정도 있으신가요? 만약에 사입으로 내가 고민을 한다. 자본금을 아예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위탁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본금을 50만 원이요. 네. 못하는 건 아닌데 조금 많이 아쉬운 금액입니다. 50만 원으로 현실적인 금액으로 예,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제품 소싱에 대한 센스, 경험,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못하시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시작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가져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리바바나 뭐 테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1688 알리바바 들어가 보신 적은 있으실 건데, 음, 이제 한국에서는 도매국을 보겠죠. 또 네이버를 보겠죠. 뭐 무신사를 보겠죠. 여기 없으면 이제 쿠팡이 올리겠죠. 쿠팡이 가장 잘 팔리니까. 근데 이거보다 싼 데가 1688 알리바바 뭐 테무죠. 그거보다 싼 데가 제조사죠. 근데 제조사 만나러 가려면 중국을 가야 되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온라인으로는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 비교 검색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최종 판매는 쿠팡에서 하거나 자사몰에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뭐냐면 일반 첫 번째로 언어 문제가 있고요. 결제 문제가 있고 배송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내가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직원을 뒀어요. 한족이나 뭐 조선족이나. 근데 이분들을 유지하는 게 고정 비용이 100에서 15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물건을 계속 소싱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또 뒤통수를 쳐요. 어, 제가 분명히 1,000원을 떼오라고 했는데 이거 너 물가가 올라서 1,200원에 받았는데요.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1,200원을 주잖아요. 200원은 본인들이 먹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어서 이 정규 금액을 먹는데도 정규 금액을 받는데도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그 니즈를 충족시켜서 나타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왁하고 그다음에 CN 인사이더 네, 등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한 수십 군데는 돼요. 근데 그나마 온라인 작업이 잘 돼 있고 제가 써봤을 때 좀 믿을 만한 데가 두 군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두 군데는 써보셨나요? CN 인사이더라고 안 써보셨으면은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써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걸 끈 있어.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랑 비번을 쳐서 CN 인사이더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가장 그 우리나라 도매국 같은 사이트가 1688이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1688에서 결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결제를 잘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한국 원화로 해줄 수 있게 한 데가 이제 CN 인사이더예요. 근데 CN 인사이더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도매국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도매국. 예전에 도매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뭐 워낙 큰 데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 업체죠. 그러니까 도매상들만 거래를 해주는 데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꾸 한국인들이 중국 가서 물건 못 갖고 오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이 도매국입니다. 그래서 도매국에서 이제 뭐 도매매, 낙가마, 그 다음에 차이나국 이번에 CN 이제 도매국에서 만든 CN 인사이더 같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제, 배송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니즈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의 역할은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원하시는 물건이 도매국에서 혹시 그 아이템을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팔았던 거. 어렵다면은 어렵다면은 제가 한번 소싱을 한다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금 준비하시는 건 맞긴 맞거든요. 네, 트리를 지금 준비를 하신다면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검색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바탕화면에서 트리를 검색하면 아까 저희 도매국에서 2,800원이었잖아요. 조그만 소형 같아요. 도매국에 그리고 쿠팡에서는 저게 얼마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마 텍스트 그대로 가겠죠. 탁상 트리, 미니 트리. 지금 트리 시즌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네. 2,100원. 도매국보다 더 싸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예, 30cm, 저몇 cm지? 30cm네요. 30cm가 9,400원이죠. 그죠? 그리고 CN 인사이더에서는 130원. 요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진짜로 어, 네, 그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30cm 기준으로 800원이네요. 800원. 네, 900원이죠.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사실. 네. 30cm를 봐야죠, 저희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미니트리를 한다. 한국에서는 9,000원, 쿠팡 기준으로. 그리고, 한국의 소매죠. 그다음에 도매국에서는 2,100원. 그다음에 그 1688을 대행해준 CN 인사이더에서는 800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와서 여기에 팔면은 이제 10배가 남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 수수료랑 쿠팡, 물류비랑 있겠죠. 그럼 한 5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떼간다고 보고 한 반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나쁜 비즈니스는 아니다. 다만 여기에 수많은 업체들이 붙겠죠. 트리 시즌에. 그러다 보니까는 브랜딩을 하거나 어떤 돈을 지속적으로 벌기에는 어려운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액을 이렇게 책정하는 거는 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네, 오늘 계신 분이 마이크가 안 돼서 네, 그 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가 또 고장났을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네네. 메일을 4번이나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100개를 소싱해 와요. 그러면은 10만 원이잖아요. 네, 10만 원 정도를 소싱해 와서 어, 문제는 사입을 10만 원어치를 하면은 마케팅 비용이 3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후기를 쌓아야 되죠. 그다음에 광고 돌려야 되죠. 그다음에 패키징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셀프로. 예.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좀 여유분으로 가든지 또는 여기 플러스 한 3만 원 정도, 30%가 관세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예 OEM을 해가지고 한 5만 원 정도를 더 붙여도 돼요. 예. 이렇게 해서 100개만 팔아도 50만 원어치를 갖고 10만 원어치를 갖고 온다면은 한 4, 예, 한 3, 4, 50만 원 남겠네요. 근데 사실은 마케팅하고 나면 0이죠. 그래서 그거를 세팅을 했다면 지속해야 돈이 되는 거지 한 번 하고 마무리하는 거는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음, 그 근데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게 저거를 또 사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데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쩔 수 없긴 한데 저도 지금 재고가 엄청 많아요. 그로스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다 그렇게 사입을 조금씩 했다가 반품하는 거거든요. 그로스에 넣었다가 타이밍 놓치고 마케팅 집중 못 해가지고 그로스에 1년 넣어놨다가 그로스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돼요. 보관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부담되니까 이제 다 빼는 거예요. 빼서 이제 버려야겠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저렇게 절대 안 했죠. 처음에는 하나 해보고 성공하니까 세 개 해보고 그리고 10개 해보고 그리고 30개 해보고 이렇게 쭉쭉 늘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펑크가 난 거죠. 왜냐면 다 다루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다시 10개로 줄이고 100개로 줄이고 지금은 한 2개 정도 합니다. 제대로는. 나머지는 약간 시장을 위해서 미리 검토하는 거지 브랜딩을 하고 상세 페이지 다시 만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좀 처음엔 좁았다가 쫙 늘려갔다가 다시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판매를 가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가시다 보면은. 그래서 내 제품을 소싱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요거는 이해되셨죠? 네. 여기다가 이제 브랜딩을 하셔야죠. 이제 대표님이 이수진 님이시니까 수진 트리라고 해가지고 브랜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키프리스라는 곳이 있죠.
프리스가 이제 지식재산권 검토하는 곳인데, 예를 들면 트리, 지금 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트리를 대표님 이름으로 팔아야 되는데 아, 누군가 트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쁜 트리, 그러니까 상표권 이름이 이거는 근데 상표권 등록이 안 되긴 해요. 특정 이름이라서. 그래서 뭐 서울 트리 이런 것들은 돼요. 지역명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표권 등록을 셀프로 하셔라. 예, 왜냐면 나중에 잘 되면 업체들이 내 이름을 걸고 마케팅을 해버립니다. 내가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싱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상표권인데 상표권 등록은 10만 원 정도 합니다. 셀프로 하면은. 근데 맡기면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셀프로 하셔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나아가자면 디자인이나 특허도 셀프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면은 사실 디자인 정도까지는 셀프로 하시는 게 좋아요. 디자인 등록 셀프로 어떻게 하면 크몽에서 이제 명세서라고 있거든요. 명세서를 이제 AI로 쓰고요. 디자인은 그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면을 저희 못 그리더라고요, AI가. 그래서 그때는 크몽에 들어가셔가지고 디자인 특허, 디자인 등록, 디자인 도면 이렇게 치시면 이런 분들이 특허용 디자인 도면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요청해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서 같이 업로딩하면은 이제 디자인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내가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방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한 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소싱하는데 제품 비용, 플러스 마케팅 비용, 뭐 관세, 재고 비용이 들죠. 혹시 요것도 무조건. 들리시나요? 네, 들리네요. 네네네, 들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네네.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까 그 트리라고 치면 그 네. 트리를 소싱해 와서 제가 상표권을 낸다고 해도 그 똑같은 트리 파는 사람들이 또 상표권 내 가지고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상표권이라는 거는 대표님이, 예를 들면은 뭐 아, 서울투리라고 해서 그 키워드를 도면이 제 거면 예. 아, 그러니까 그 상표권의 핵심은 키워드에 대한 개념은 아시죠? 키워드를 내가 네. 특정하게 미니트리 이런 건 못 잡고요. 내 이름을 잡았을 때 남들이 내가 잘 팔면 내 이름을 갖고 올라와서 싸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상표권 등록 안 해놓으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아까 그 트리가 네, 그 뭐 테무에서 사 왔는데 수진 트리라고 제가 팔아도 테무에서 또 다른 사람이 사다가 팔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그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내가 열심히 광고를 써서 수진 트리를 키워놨더니 제3자가 트리 파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못 막아요. 근데 내 수진 트리를 써서 파는 건 열받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음. 내가 키워드를 키웠는데 이거를 막는 거지 트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대표님이 저걸 하셔야 돼요. 금형을 떠서 트리를 기존에 없던 걸 만드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 CN 인사이더 요청을 해가지고 그 얘네가 저걸 해줘. OEM을 해줘요. 트리에다가 뭐 여기 뭐 조명을 달아달라. 또 어떤 금형을 더 박아달라 할 수 있는데 MOQ가 커져요. 1000개, 5000개 단위가 돼요. 금액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비용이 여유가 있으면 상표권은 최하에 막아내는 방법이고요. 최고는 사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죠. 세상에 없는 제품을. 그러면은 막아낼 수 있죠. 디자인하고 특허로. 음. 이해가 조금 안 되시죠? 아니요. 이해되는데 뭔가 번거로워 보여서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이거는 상표권 등록을 안 했을 때에 겪는 최악의 경우를 막아내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내가 상표권 등록해도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 팔았을 때를 혹시 구름빵 사태 아시나요? 구름빵? 아니요. 구름빵이라고 작가분이 계셨는데 너무 이거가 잘 된 거예요, 책이. 근데 구름빵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작가가 안 하고 출판사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가 이 구름빵이라는 상표권을 다른 데다 팔아버리고 이걸로 다른 걸 만들어버린 거야, 굿즈를. 근데 구름빵이라는 단어는 원래 작가가 만든 건데 상표권 등록을 안 해놨으니까 저기 있잖냐 출판사가
굿즈 만들고 팔면서 돈 벌었는데 작가한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산 돈가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남산 돈가스도 처음에 남산 돈가스를 만드신 분이 열심히 해서 1등이 됐는데 남산 돈가스의 건물주가 옆에다 낸 거죠, 바로. 그래서 남산 돈가스 본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 막파로 제끼었는데 남산 돈가스 그 대표 원래 원조가 아무 말 못했어요. 예, 공화춘도 그렇게 해서 뺏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 상표권이라는 게. 그래서 상표권은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뭐 2, 30개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상표권인데 저도 지금 네, 여러 가지를 지금 다 내놨거든요. 제 거인 것도 있고 제 거 아닌 것도 있는데 많이 내놨어요. 제가 일부러. 왜냐면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하는 사업은 예, 이거 지금 제 거거든요. 다 내놨어요. 예. 잘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 네, 아유, 그 목소리가 나오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상표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뼈저리게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되게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 제품을 만드는 가장 쉬운 노하우는 브랜딩 제품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아, 위탁해보고 그 이후로 근데 저는 좀 시간을 덜 들이고 저렇게 상품을 찾을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 내가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저밖에 없을 줄 몰랐어요. 네, 뭐 괜찮아요. 뭐 어떨 때는 10명 들어오시고, 사실 오늘 강의 공시를 오늘 했어요, 저도. 왜냐면 네. 좀 바빠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원래 미리 하고 일주일 전에 하고 계속 뭐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오늘 바쁜 날이잖아요. 연휴 끝나가지고. 그래서 시간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못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혹시 나이가 40대이신지 30대인지 모르겠지만 유통은 제 생각에 평생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바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지금 바쁘셔도 지금의 경험들이 그러니까 위탁을 안 해보신 것보다 지금 아시니까 이해가 엄청 빠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딩이나 사입도 어려우실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게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 하는데. 근데 한번 해보시면은 앞으로 평생 위탁이나 사입, 브랜딩 이거를 내가 원하는 자유자재로 바꿔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위탁밖에 안 해보셨으니까 브랜딩과 사입은 사실 좀 겁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위탁이 가장 어려워요. 위탁이. 남의 물건이니까. 예.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위탁하신 분이 저한테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남의 자식을,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갑자기 커가지고, 나 우리 엄마 찾으러 갈래요. 라고 하면은 너무 허무하지만 할 말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네. 브랜딩이나 유통, 브랜딩이나 사입 어렵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고, 이번에 해놓으면 1년 걸리고 2년 걸리든지 평생 사입과 브랜딩에 대해서 눈이 트이면 이제 편안하게 하실 거다. 네, 생각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다 이해는 네. 했어요. 근데 있으신 과연, 예, 제가 시간적인 거를 처음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제가 처음에 위탁할 때 조금, 어, 양아치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블로그를 좀 에덴일러의 오래, 빛에 들어가시겠나? 네. 네? 예, 말씀하십시오. 블로그를 좀 오래 하면서, 이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어차피 둘밖에 없으니까 얘기하실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제가 그때 당시에 대표님,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녹화를 끌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제 목소리만 나왔거든요. 아까는. 지금은 끌게요. 죄송합니다. 네.